자, 끝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항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임시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나라 모두 항일이 공동의 목적이라고 배웠는데요. 두 나라는 모두 항일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나라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한산구라고 하는 곳에는 진기로의 열사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1949년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첫 번째로 형성된 대규모 열사 묘지로 이 1946년 3월에 터를 잡고 1950년 10월에 완공된 이 중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열사 묘지입니다. 자, 이 지역은 과거 항일 전쟁 시기 치열했던 전투가 일어났던 곳으로 항일 전쟁 중 전사한 사람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한국과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열사묘지 안에 조선의용대원이었던 이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의 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선의용대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한단시 정부가 건립한 조선군 열사 기념관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2004년에 개관을 하였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조선의용군을 기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37년 7월 이 일본의 대륙 침략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으로 중국에서는 항일을 위한 제2차 국공합작이 달성되었습니다. 자, 중국의 통일을 위해 대립하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이 손을 잡은 것인데요. 이때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중일전쟁이 민족의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에 당시 조선민족혁명당의 이 김원봉은 항일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한중 두 나라의 연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무장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 이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후베이성 우한에서 조직되었고요. 이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공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보다 2년 앞서 최초로 조직된 무장부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의용대는 당시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이 점령한 지역에서 중국군과 함께 활동하였는데요. 주요 인물을 보게 되면 당시 한인들의 경우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투부대의 성격보다는 일본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장선전 활동을 주로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의 정황이나 점령구역 내의 정보를 수집한다던가 아니면 일본군 포로의 취조,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였고요. 일본 군대에 대한 선전 공작이나 그리고 중국 군대와 조선 그리고 중국 인민에 대한 선전 활동 등도 조선의용대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자, 조선의용대의 항일 활동은 주로 우한 시기 그리고 꾸이린 시기, 충칭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특히 중일 전쟁이 격화하던 때에 조선의용대는 1940년 3월 이 충칭으로 본부를 옮기는데요. 당시 조선의용대의 임무가 정보 수집이나 선전 활동 등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무장투쟁을 요구하던 많은 대원들이 1940년대 말부터 이 중국 공산당 제8로군이 활동하던 이 화북 지역의 타이양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참고로 당시 충칭에 남아있던 대원들은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941년 7월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어서 이 중국공산당 팔로군과 연대하여 함께 항일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용대는 국민당 정부가 아닌 이 중국 공산당과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2년 5월 19일 일본군 2만 5천여 명은 이 타이양산을 포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약 5일 동안 이 팔로군 본부를 포위하여 공격을 감행하여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요. 그만큼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의용대는 십자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본군 포위를 뚫기 위해 사력을 다했고, 이때 조선의용대가 확보한 퇴로를 이용해서 퇴각한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덩샤오핑 그리고 펑더화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설계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 펑더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을 총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가장 치열한 항일 전쟁을 수행하던 무장 부대였는데요. 타이양상 지구 전투 외에도 1941년 12월에 후자장 전투, 그리고 1942년 5월의 반소탕전 등의 전투에서도 이 조선의용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용대의 용맹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후 1942년 7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한중 연대를 통해 항일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항일 과정을 통해 조선의용대는 정치적 노선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즉 1937년 김원봉 등에 의해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국민당 정부와 연대하여 항일 전쟁을 치렀지만 1940년 많은 대원들이 이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연대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거쳐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도로 개편됨으로써 이 중국 공산당과 긴밀하게 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이 충칭에 남아있던 조선의용대는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되어 이 국민당 정부와 연대하여 항일 전쟁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항일 전쟁 흔적과 한중 연대의 흔적이 현재 허베이성 한단시 조선의용군 열사기념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 항일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1910년대 초 한국과 중국은 이 민간 차원에서의 연대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신규식은 중국 동맹회의에 가입하여 중국 혁명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한중 연합 이 단체인 신화 동제사 등을 조직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부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한중 연대를 통해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재정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지원을 하였고, 임시정부 또한 국민당 정부를 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혁명과 항일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비롯하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충칭 임시정부 청사가 있고,
이들 임시정부 사적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교류의 중요한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임시정부는 독자적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고 1941년 12월에는 대일 선전포고를 통해 연합국 지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조선의용대는 1937년 창설된 조선인 무장부대로서 국민당 정부를 비롯해 중국 공산당과도 연대하여 항일전쟁을 수행하였고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여 중요한 성과를 내므로써 그 용맹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